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부진에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경 직성도 여전히 좀 있습니다. 잘 안 빠지려고 해요. 아직까지 증시들이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지금 혼조합니다. 예. 혼조하다란 이야기는 이제 두 힘이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겠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혼조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팔씨름 중인데 팔이 딱 어딘가로 넘어가면 이제 그 넘어가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여기서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 몰라요. 다만 이제 제가 어떤 베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어떤 베팅의 기준이 있고 그 베팅의 기준이 훼손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이제 홀딩을 하는 겁니다. 일단 베팅을 해놨고요. 아직 수익 깔고 있고 뭐 그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서 베팅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지만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에는 부합을 하니까 내가 홀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팔지 않고 홀딩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니까 그냥 머릿속을 비우고 그냥 시간 잘 보내면서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요. 물론 근데 이제 제가 베팅한 게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심증 정도는 좀 있습니다. 심증 이상의 물증도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기존 추세를 이끌어 가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떨어졌잖아요. 눈에 띄게 확 떨어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달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인데 얘네가 이번 주가 아니고 뭐 어제 혹은 이틀 전쯤에 일제히 상승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주식시장도 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어떤 구체적인 증거로 잘 될 수 있을 거야 심증 혹은 심증 이상의 물증으로 이런 것들을 일단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제가 베팅한 주식시장 그 자체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혼조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히 한국 증시, 뭐 중국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또 그리고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기사회생을 해서 이 자리가 바닥이 되면서 앞으로 진짜 건전한 상승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근데 어쨌든 이 중국과 한국 증시는 급락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급락폭락에 대한 피로감만 좀 풀면은 계속 아래쪽으로도 또 새로운 하락 추세를 또 만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좀 결정적인 그런 자리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팅을 해놓고 어쨌든 내 기준에 충족되나 안 되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기준에만 충족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서 그냥 시간만 잘 보내고 있죠. 근데 아무튼 뭐 요런 모습들이 저에게 어떤 우호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 편안하게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 뭐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막 어떤 뭐 벌써 목표치를 세운다든가 그러한 기대감 그런 것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발발발 떨 것도 없어요. 그죠? 너무 막 긴장하고 이럴 것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시장이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고 그냥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다른 거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 확인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시장의 금리와 달러의 변화도 나타났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가 그 여러 가지 악재들로 여러 가지 지표들의 서프라이즈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안 좋았죠. 이제 그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중국과 한국, 특히 이제 중국 증시는 원래 하락 추세였고 어제부터 해서 워낙 급락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잘 생각들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다고 반드시 이제 중국과 한국이 오늘 빠져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빠졌던 친구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이게 눈높이가 너무 다른 겁니다. 서로 이게 그 어떤 서로의 위치, 서로의 처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디커플링, 약간 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자리인 건 분명해요. 그죠? 지금 자리. 어떤 지금 중국 상해종합 기준 보시면은 어떤 역사적인 매력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바닥입니다. 물론 이제 전저점을 붕괴시켜서 아쉽지만 이런 자리들은 역사적으로 중국 증시가 바닥이 나왔던 그런 가격대란 말입니다. 지금 이거 월봉에서 보세요. 이 정도 가격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국 증시 대략적으로 이렇게 몇 년간 박스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박스권의 좀 중간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특별한 뭐 금융위기 뭐 이런 큰 위기만 없다면은 여기는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했을 때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음봉을 완전히 다 극복한 건 아니라서 이게 막 엄청나게 막 강력한 매수세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보시면 긴 아래 꼬리 잘 안 빠진다. 대기 매수세가 충만하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 오늘 뭐 양봉이 나오고 강한 매수세가 나오긴 했지만은 근데 일단 하락 추세는 여전한 거고요. 일단 그래도 하락이 우세한 건 맞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거래일 동안 빌빌빌빌 하다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지면은 그 낙폭은 굉장히 클 겁니다. 변동성은 훨씬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래저래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 뭐 유럽 증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쌍고점이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꺾여주면 아무래도 중국 증시도 좀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서 쌍고점이 아니고 이제 대세 상승을 시도를 해버리면 중국 증시도 아무래도 끌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중장기적인 바닥 부근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잘 안 빠진다. 그만큼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자리일 수 있다.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하방 베팅 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그냥 계시면 됩니다. 물론 정석적인 대응은 보다 어느 정도 좀 약간 비중을 축소하는 게 하방 비중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에요. 왜냐면 워낙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아요. 그 정도 일단 볼 수 있을 거고. 일본 증시도 보시면 오늘 그냥 답답하죠. 근데 분명히 어떤 매도세가 좀 강하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강해요.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나 뭐 일본 증시나 지금 약간 좀 공통적인 특징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을 좀 느끼긴 하나 봐요.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눌림시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격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가격을 올려가면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조금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수세가 조금은 좀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런 걸 보면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 같으면 막 추격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가면서 샀잖아요. 이건 정말 강한 매수세라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약간 혼조하면서 방향 전환 가능성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눌림 어떤 조금이라도 싼 기회가 온다면은 그럼 이제 주식을 조금씩 사는 그 정도 매수세는 있다. 확실히 매수세가 조금은 약해지긴 한 겁니다. 저항도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은 전환 가능성을 분명히 내포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로 마음먹으면 이제 89년 고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함부로 어디 한쪽으로 막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위안 할애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일단 레벨업 했고 그죠?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눌림 상승 중 눌림 그러니까 뭐다 이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 되겠죠. 일단 지킨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해서 일단 볼 수가 있겠다. 전환됐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방향 전환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어라는 뭐 그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엔화도 그렇죠. 엔화도 오늘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눌림이 살짝 나오고 있네요. 눌림심 해수, 눌림심 해수. 위쪽으로 올라간다에다 베팅하는 게 맞겠죠. 상승으로 전환이 됐으니까요.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럽 증시를 안 봤던데 사실 유럽 증시가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완전히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완전히 레벨 다운을 했거든요. 전날 이렇게 애매한 거 말고 완전히 이제 내려앉았잖아요.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왜냐?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 아래쪽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깨면서 저점을 낮추었고 고점도 낮췄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이제 부진하면서 좀 전반적으로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 물증에 가까운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래도 뭐 유럽 증시도 잘 나가지 않았냐? 일본 증시도 잘 나가지 않았냐? 근데 이 봐라. 독일 증시가 어제 저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더라. 야, 이거 미국도 가능성 있지 않겠어? 뭐 이 정도 심증, 그죠? 이 정도 심증. 물증이라 봐야 되나요? 심증이라 봐야 되나요? 하여튼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근데 양봉이에요. 양봉. 보시다시피 독일 증시가 잘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양봉으로 빠지고 있죠. 양봉으로. 사실 이런 거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 장중에 대폭락을 해버리면 어떤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고 풋 대박이 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찔끔 올라오고 개파락 출발해 양봉으로 찔끔 올라오고 이러면 하락 에너지는 또 좀 여유롭게 좀 쓰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또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리 안 빠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라리 이런 게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이런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매일같이 장대 음봉에 대폭락을 해버리면 하락 에너지가 빨리 소진돼서 시세는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하여튼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추세 전환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미국도 가능성 있지 않겠냐 싶긴 한데, 아무튼 근데 분명히 미국은 좀 강하긴 강하죠, 그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되고 있긴 한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뭐 별 상관없이 일단 미국 증시는 뭐 찔끔찔끔 흘러내리고 있긴 해요. 그 아침에 그걸 안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나스닥 같은 것도 보시면 어쨌든 지금 양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이런 거 사실 뭐 그다지 뭐 나쁘진 않긴 해요. 근데 이 독일 증시는 어제 그래도 막 거의 뭐 0.8% 1% 가까이 빠진 건데 나스닥은 낙폭이 얼마 되진 않죠. 이런 거는 조금 더 매수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가 돼서 해석이 되는 게 맞긴 맞는데 하여튼 어쨌든 빠지고 있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고점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고 고점이 일단 낮아지고 있는 건 맞고 그래서 일단 좀 연속성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속성이 나올라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냥 밤에 이제 잘 자고 있죠. 그냥 제가 보나 안 보나 어쨌든 뭐 증시는 뭐 제 할 일을 뭐 잘 할 거기 때문에 솔직히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저항을 확인했고 여기 위에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갑자기 갑자기 지금 증시가 대폭등할 일은 잘 일단 없을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일단 그러고 그냥 지금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이제 뭐 나는 위에서 난 뭐 내가 할 건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시간 잘 보내는 수밖에 없으니까 뭐 한다고 밤새 제가 뭐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빨리 자는 것이에요. 저는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뭐 결과적으로 얘가 하여튼 대장이라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은 답답한 박스권이라고요.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답한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랫꼬리도 달릴 수 있고 윗꼬리도 달릴 수 있고 그런데 일단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소 좀 힘을 빼고 좀 느긋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자리에 만약 왔다 그럼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되고 또 어떤 뭐 중요한 지지선에 왔다 박스권 대응 나 단타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또 주식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방향성 결정을 기다려 보자고요. 그냥 뭐 그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모르지만 이제 투자하는 데는 이제 별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알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근데 뭐 너무 또 확신을 갖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또 사실 좀 위험하고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확신을 갖고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았던 적은 개인적으로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의심하고 불안했을 때 그게 이제 투자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지 내가 확신을 가지면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지금 확신을 갖고 막 그러진 않고 별 생각 없습니다.
아, 뭐 주식이 오르겠지 내리겠지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봐봐야 모르겠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이야기 말씀드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시간만 잘 보내고 있죠. 오늘 한국 증시 뭐 일단은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그냥 하락이 둔화됐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중장기적인 바닥의 가능성도 있는 비교적 좀 매력적인 자리란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물 360부터 선물 330까지 다이렉트로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도 솔직히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지난번 이랬던 자리들처럼 중장기적인 의미 있는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는 등장하지 않았고, 이건 일단 아래쪽으로 더 빠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변동성이 워낙 커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약간의 호재나 이런 것만 좀 더해진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바닥을 만들면서 톡 튀어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야, 네 말대로 톡 튀어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안 되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거나 어쨌든 뭔가 충분히 기회를 줘요. 예. 우리가 뭔가 제가 언제나 좀 뭔가 확인하고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께 기회를 안 주고 막 그렇게 막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경우 솔직히 잘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기회를 줬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요, 내가 항상 그때 그 순간에 그걸 못 잡아서 그렇지 기회는 항상 주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롭게, 아직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의미 있는 반등의 신호도 없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해서 시장은 아래쪽으로 일단 가고 있고 그냥 대응하기 애매한 그런 때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아직까지는 맞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맞고, 반등 튀어 올라오면 이제 아래쪽으로 후려치는 하방 진입하는 그런 전략이 일단 맞게, 뭐 일단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뭐 할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방 추격은 좀 부담스럽고, 좀 의미 있게 올라오면 아래쪽으로 후려칠 텐데 의미 있게 올라오지도 않고 의미 있게 올라온다는 신호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이제 하방 포지션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살짝 하락할 때 이런 때 물량 조금 줄이시고 하방 물량 줄이시고 이 정도 정석적인 대응은 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거래량도 그렇고 뭐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의미 있게 올라온다는 신호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오기로 마음 먹으면은 그런 식으로 훅 올라와 버릴 수도 있다. 예. 지난번 여기 10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시장이 어이없게 한 번에 몇십 포인트가 폭등해 버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서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좀 후퇴되고 있고, 그걸 이제 시장이 이제서야 좀 받아들이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 그래 지금까지 우리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졌는데 솔직히 그건 너무 심했지라고 하면서 어젯밤에 2년물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는 게, 그게 이제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예전과 같이 증시가 막 한 번에 훅 튀어오르면서 그렇게 반등을 하기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근데 특별한 이슈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1월 FOMC가 그나마 어떤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그거 1월 말이란 말이죠. 2월 1일인가 1월 말 2월 1일인가 그때가 이제 1월 FOMC인데 1월 18일이란 말이죠. 아직 한 2주 가까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지금 이제 이제서야 금리가 좀 상승을 시작했을 수 있는데, 그거의 흐름을 확 뒤바꿀 만한 어떤 또 뭐 그런 건 일단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짜잘짜잘한 채권 입찰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방향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당장 일단 시장에 눈에 띄는 호재는 일단 지금은 좀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는 초창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시장은 일단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장은 보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워낙 투기적이라서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할 건 했고, 여러분들도 이미 뭐 거의 다 할 것들을 다 이미 하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딱히 할 거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제 계속해서 그 현금 어디다 쓸까 이제 가만히 일단 지켜보실 때인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방향성을 좀 보여준다. 뭐 그러면은 뭐 한국 증시도 뭐 어떻게 해보시던가, 아니면 한국 증시도 뭐 의미 있는 반등을 좀 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번 해보든가. 지금은 딱히 할 게 없는 잠시 좀 이제 소강 상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코스닥도 공통, 코스닥도 같습니다. 이 정도 반등한 거를 반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이제 하락이 좀 둔화가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미래를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하루 정도 지금 이제 조금 쉬었기 때문에 내일 자칫 잘못하면 또 와장창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이긴 합니다. 지금은 와장창 빠지는 게 코스피 코스닥, 내일도 와장창 빠지는 게 순리이긴 한데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니까 그렇다라고 뭐 강하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이제 상황 봐야 아는 거죠, 그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오늘 영상에 중요한 거는 몰라도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거는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예. 꼭 알아야지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뭐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뭐 진입을 했든 뭐 청산을 하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건데 그런 기준에 이미 뭐 어떤 기준을 갖고 진입을 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기다려 보는 거죠.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고 계속해서 계좌의 수익이 누적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해서 수익 누적시키면서 길게 장기 투자로 되는 거고. 아, 근데 뭐 내가 생각한 거와 반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또 빨리 좀 청산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봐가면서 대응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대응이 중요한 거죠.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걸 좀 모른다고 좀 이렇게 좀 자신 있게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뭐 꼭 주식 한다고 그러면 뭐 미래를 뭐 알고 이 주식이 얼마를 갈지 알아서 돈을 버는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약간 좀 착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라도 돈 버는 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잡다한 이야기들 좀 쭉 드려봤고요. 하여튼 뭐 콜옵션에서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런 거 안 보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풋은 일단 뭐 보시다시피 뭐 조금 쉬어가야 되는 그런 때죠. 어제 시세가 솔직히 너무 과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버슈팅 더 날 수 있다. 풋옵션 몇 번 이상 더 대박 날 수도 있다. 선물 여기서 몇 번 폭락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자리가 워낙 그런 결정적인 자리라 가지고 워낙 그런 자리라서 미국 증시도 혼조하고 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이긴 한데 코스피 코스닥이 더 폭락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자연스럽긴 한데 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근데 겉으로 보면 하락이 좀 더 매도세가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한국 증시는요.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 미국은 근데 강하다. 이거 어떻게 온도차를 맞출 거냐 고민하겠죠, 시장이요. 환율은 뭐 조금 오르다 떨어졌죠. 중요한 저항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원화 약세 이 흐름 자체는 뭐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요. 나머지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뭐 얘네도 움직이겠죠, 그죠? 에코프로가 좀 위험해졌네요. 에코프로가 가만 보니까 이 중국 상해종합과 비슷한 그런 자리에 왔네요. 이 지난번 어떤 중요한 삼중바닥형 자리 근데 오늘 레벨 다운 됐죠. 하루 정도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속임수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거 레벨 다운 본격적인 레벨 다운 이 하락 추세 강화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코스닥 지수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 봐야 되나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 이렇게 차트가 모양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하여튼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코스닥이 또 지금 잘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1등 종목, 1등 종목, 2등 종목이 시가총액 하여튼 1등인지 2등인지 제 정확하게 지금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덩치가 비등비등한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죠? 코스닥 지수 조금 혼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무튼 그 에코프로가 위험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아직 괜찮고요. 이런 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의미 있는 매수세라 볼 수 없습니다.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전일 하락 막 되돌리면서 조금 좀 매수세가 있긴 있네요. 확실히 기초 체력이 좋았던 주식답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강하네요. 하이닉스는 어쩌면 지금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죠.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자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역사적 고점과 어떤 이런 중요한 매물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죠.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쓱 보고요. 오늘 미국 증시 이제 좀 하락의 좀 연속성이 나와야, 그러니까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이제 미국 증시는 빨리빨리 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든 그래요. 하락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 증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얘가 하락할 생각이 있으면 좀 빨리빨리 연속성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연속성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워낙 혼조한 구간에 있다 보니까. 다만 근데 분명히 미국 증시도 지금 그 나스닥도 지금 분명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어제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한 건 맞고, 어제 이제 전일 등장했던 이 양봉에 저가를 붕괴시킨 상황에서 지금 저가를 회복 못한 상황에서 지금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일단 하방 압력이 좀 강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이 나스닥은 좀 음봉을 좀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싶으면 연속성 또 그리고 이런 양봉 말고 음봉을 좀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혼조한 구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장대 음봉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나 힘이 좋아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힘을 좀 뽐낼 필요가 있거든요. 하락을 하고 싶으면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빨리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표 발표 뭐 이런 것도 특별히 없고,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뭐 진행이 되긴 되는데 그다지 뭐 시장에 영향을, TSMC가 실적 발표하는 게 좀 하나 좀 걸리긴 하는데 이거 말고는 오늘 밤은 뭐 실적 발표도 없단 말입니다. 그죠? 정말 혼조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빨리 잘 생각입니다. 요즘에 빨리 자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